우리는 숫자에 민감하지 않아요. 전 그래서? 인류가 그래요. 네. 특히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서술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좀 약해요. 논리적으로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숫자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 사회는 질 특화된 사회예요. 언어에서 질은 뭐냐면 형용사 같은 거예요. 형용사는 우리나라 말만큼 발달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중고등학생들한테 학부형들이 이걸 생활하도록.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예, 그걸 예, 말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우리의 인식을 넓게 확장시켜주시는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볼게요. 예, 박문호입니다. 박사님만 모시면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요. 예. 정기적으로 모시려고 오늘 정기화의 첫 탄입니다. 그래요? 예. 부담을 너무 드렸을까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좋아요. 그렇죠. 네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우리를 또 설레게 해주실까요? 뭐 인식을 넓힌다 그랬어요? 인식을 높이는. 좋은 키워드요. 네네. 늘 박사님 뵈면 제가 인식이 확장되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쭉 생각해왔던 걸, 몇 가지 그렇게 공식 비슷하게 만든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거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오늘의 첫 번째 공식은, 첫 번째 공식. 측정은 우리를 개선한다. 흔한 말 같기도 하고, 뭐 비슷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감이 있잖아요. 측정이란 말하고 찾아본다는 말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조금 각이 벌어져 있죠. 네네. 측정은 일단 각이 벌어진 걸 놔두고 뒤에 수습을 하겠습니다. 측정은 구체적으로 왜 중요하냐 하면 예측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측과. 그건 직감적으로 오죠. 오늘 날씨를 측정해봐야 내일 뭐부터 알 수 있다시 사람 성격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해봐야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듯이 뭐 일반적인 용어죠. 네. 근데 찾아보기는 조금 각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실제로 그 측정이라는 걸 개념화하고 생활을 하면 찾아보기를 빈번하게 해요. 요즘은 그런 이야기 듣게 그러는데 60년대, 70년대 막 영어 중고등학생 공부할 때 네. 특히 우리나라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해박한 사람들, 영어 회화를 잘하는데 이런 사람들 수필이나 이런 거 보면 항상 이런 공통점이 나오는 게 중 하나가 모르는 단어 쓸 때는 반드시 컨사이스를 찾아본다. 들어보셨죠? 네네.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사전을. 예.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본 결과는 뭐냐면 정확한 데이터나 수치나 그 특징을 정확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찾아본다는 말이 요즘 학습 용어로 하면 바로 그게 능동적 학습이 되는 거예요. 예. 누가 찾아봐요? 내가 찾아보지. 예. 혹시 그러네요. 최근에 뭘 궁금해갖고 뭘 찾아본 거 있는지 위키피디아나 뭐 사전을 들쳐 찾아본 게 있어요? 저는 요즘에 챗GPT로 뭘 찾아보고 그렇지. 챗GPT는 무제한적으로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챗GPT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제한적 찾아보기를 한 거잖아. 검색에도 찾아보기가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챗GPT는 메인 용도가 어떤 걸 찾아보는 게 메인 용도에 가깝잖아요. 예. 그럼 오히려 희소성이 떨어져요. 오마이 사이언스. 뭐든지 찾아보면 된다고 했던 거하고는 이거 조금 다른 거예요. 콘사이스를 간 사람이 있다가 그냥 모든 단어를 찾아보지 않잖아요. 모든 단어 찾아보지 않죠. 꼭 자기가 모르는 걸 찾죠. 네네. 네, 물론 챗GPT도 굉장히 자기가 모르는 궁금한 걸 찾는데 의존적이 되더라고요. 의존적이 되죠. 예. 근데 이때 찾아보기는 의존적이 아니고 산발성인데도 굉장히 특화되고 자극적으로 재미를 줘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초등학생 조금 한 상급반부터 중고등학생을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을 차라리 선생님한테 묻지 말고 자기 스스로 찾아보기를 하면 이건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그렇겠네요. 네, 제가 예를 들어 줄게요. 네. 제가 찾아보기 했는 중에 하나가 아주 빙거나 거들먹거린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 그 거들이 뭘까요? 거들이요? 길거리인가요? 거들이 뭘까요? 거들먹거린다는 말 쓰잖아요. 예. 안 좋은 어감이죠. 건들거리고 건방지고 주제넘게 하고 하는 걸 이제 거들먹거린다 그러잖아요. 네네. 항상 쓰잖아 우리가. 네, 맞아요. 매일 쓰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용어잖아요. 근데 한번 그걸 여러분들 찾아보겠다는 느낌이 들었나요? 어원을 바로 이때 찾아보기입니다. 그러면 안 잊혀버리고. 안 잊혀버리죠. 예. 바로 여기에 측정이 우리를 바꾼다 했을 때 그 측정이 가장 실행 파일은 찾아보기예요. 항상 찾아보기는 검색 엔진에 매몰되고 챗GPT 매몰되고 이런 패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찾아보기를 안 하는데 그렇네요. 탁 지나가다 탁 걸리면 요거 뭔가 있을 것 같아. 냄새가 나. 그때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곧장 평생기억으로 딱 넘어가요. 그들은 뭐냐 하면 조선시대 관직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사또 원님이 군수쯤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행차를 하면 자, 사또 말을 끌고 가는 사람을 거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또의
권세를 약간 해갖고 완장차고 이렇게 네, 그려버리는- 자기가 사또인 마냥. 후. 예. 이제 이해됐죠? 예. 하고 와닿죠. 요런 용도를 찾아보기라 그래요. 네.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뭐 속담이나 일반적인 용어 속에도 조금 느낌이 오면 찾아보시라. 네. 찾아보기는 어떤 데 특히 효력을 발휘하느냐 하면 네. 생판 모르는 것보다는 예. 거들먹거린다는 의미를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예. 그럴 때 찾아보기를 하면 굉장히 그 지식이 입체적으로 바뀌어요. 대충 한 70, 80% 어떤 아는 지식이 돼도 마지막 찾아보기를 딱 해갖고 그 지식을 포맷을 딱 맞은 걸 모듈 하라 그래요, 저는. 네.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 뭐였나 하면 측정이 측정은? 우리를 개선한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네. 바로 개선이 됐잖아요. 예. 뭘로 통해서? 측정을 통해서 됐잖아요. 예. 이걸 무제한적으로 모든 다른 데 다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측정을 예를 들어 줄게요. 이번에 그 영국하고 이탈리아하고 프랑스를 15일 동안 44명을 인솔에 갔다 왔어요. 예. 다녀오셨다고. 예, 하루에 3시간 강의를 하면서. 오케이. 예. 저는 영국 처음 갔어요, 이번에는. 예. 처음 갔는데, 그 회원분들이랑 가시고. 우리 회원들. 아. 예. 영국 가서, 음. 측정학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네. 이제 가이드가 이제 설명도 하잖아요. 네네. 대부분 내가 다 설명을 하는데, 네. 현지 사정은 다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영국에 가니까 그 안경 많이 꼈고, 날씨가 그래요. 우중충해요, 항상.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내가 질문을 딱 했어요, 항상. 네. 제가 네. 이제 질문 딱 했는데, 영국의 강수량이 얼마냐 딱 물었어요. 1년 강수량. 가이드분한테. 예.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가면 먼저 물어야 될 게 그런 질문들이에요, 가이드한테. 네. 물론 그 전에 좀 체크하면 더 좋은데. 그래서 물었더니, 1년에 한 600mm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강수량 얼마야? 모르겠어요. 예, 우리나라가, 그게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 우리 이 방송 듣는 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측정의 문제에서 왜 우리가 이걸 확확 못하느냐 하면, 네. 조금 숫자가 나오고 조금 틀리면 어떡할까 걱정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그래요. 근데 메인 방송 KBS나 만약 이런 데서는 방송을 했는데 숫자가 쭉 틀리면 굉장히 그렇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가 확산되면서 큰 장점이 뭐냐면 그 정도 에러 범위가 상당히 이렇게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틀려도 전체가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우리나라가 1400mm인가 그래요. 그래요? 예.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대략 예. 1100에서 맨날 1200, 요때는 이제 찾아보기를 하셔야 되죠. 영국보다 많다는 이 어감을 측정이라는 개념 보면, 예를 들읍시다. 우리나라가, 대략, 예를 들면 1200mm가 왔다 합시다, 네네. 1년에. 네. 근데 영국이 한 1000mm 왔다면, 그래, 우리가 조금 적네. 메이크 센스하게, 그럴 수 있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600mm를 하면, 반이잖아요. 예. 그때 뭐라 그러냐면, 오마이 사이언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측정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강수량이 600mm 정도 같으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금방 알아요. 다른 데가 측정을 하는 게 맞을 거네. 사막 지방은 1년 강수량이 250mm 이하가 사막입니다. 그러면 250에서 500mm까지를 뭐라 부르냐면 지구상에 가장 광범위하게 있는 스텝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600mm 같으면 스텝에서 조금 더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영국에 안 가봐도 그 측정만 할 수 있다면, 그 데이터만 알고 있다면, 영국은 스텝에서 조금 더 풀이 잘 자라겠네. 오마이 사이언스. 예. 갔더니 풀밭 천지요. 양떼가 가득 있는 거예요. 측정은 우리를 개선한다. 나는 그 한마디가, 영국에 대해서 1시간 공부하는 것보다도 영국의 강수량이 600mm다. 네. 그럼 끝난 거죠. 네. 상당히. 네. 1년 600mm 놓으면 당연히 벼농사는 지을 수가 없죠.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네요. 금방 되죠. 많은 게 네. 유치되죠. 그리고 학습에서도 적용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측정을 하면. 그렇죠. 측정은 학습에서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중고등학생들한테 학부형들이 이걸 생활하도록. 측정을. 예.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예, 구조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집사람 아침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신문을 딱 보거든요. 예. 항상 식사할 때 신문을 봐요. 예. 30년 동안. 예. 이렇게 나오면 수치가 나오잖아요. 예. 수치가 나오면 곧장 한번 내가 읽어줘요, 그걸. 네. 리바이벌 해줘요. 네네. 누구한테요? 집사람한테. 그러면 집사람도 대화가 자서는 되고. 예. 그러니까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수치. 네네. 자, 예를 들면 내가 최근에 신문에서 얻었던 수치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권을 소지하는 비율이 얼마일까요? 측정. 90% 될 것 같아요. 여권 소지자가 90%? 네. 그럼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개선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사람은 예. 40%. 정말요? 네. 그러면 대략 두 사람 중에 한 명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 여권이요? 네, 여권이. 그러면 느낌이 오잖아요. 아니, 이게 좀 오바로, 이게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내가 짐작했던 거, 직관적으로 오는 것보다 어땠어요, 보니? 너무 많이 차이 나네요. 아니,
90% 해서까지 차이 났죠. 예. 그리고 본인이 직관이 틀렸잖아요. 예. 그때부터 학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 엄마의 사이언스. 놀란 반응이 왔잖아요. 예. 예. 어떻게 해서 측정에서 나왔잖아요. 그렇네요. 예. 측정은 우리를 개선한다. 자. 그건 다 데이터. 수학으로, 그렇죠. 특히 숫자로. 이게 첫째, 첫 단계는 숫자는 명하게 금방 학습을 할 수 있어요. 네네. 훈련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거는 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질의 측정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를테면 어떻게 해요? 예. 그건 어려워요. 뒤에. 아. 함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먼저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수의 측정에 민감하시게 네.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양의 측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보이니까요. 카운트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질의 측정, 네. 퀄리파이 예. 측정이 들어가야 돼요. 오. 그럼 예술까지도 측정 가능한 세계로 포섭하려고 노력해요. 어렵지만은. 어마어마한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권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예. 자, 우리나라에서 네네. 40%라는 거예요. 예, 공식적인 40%요. 예. 자, 그러면 일본은 몇 일본. 프로일까요? 자, 해보세요. 예측. 해보세요. 자, 일본. 측정은 예측하고 관계됐다 그랬죠. 예측 일본 70%요. 70%. 예. 이것도 틀렸어요. 많이 개선해야 돼요. 오. 일본은. 그러면, 자, 여기서, 그게 정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 추측을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걸 함부로 정답 다는 거는 효과 별로 없어요. 끌어당길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갖고 저 추측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일지. 예. 그러면 계속. 지금까지 뭐 신문에 봤거나 아니면 뉴스를 봤거나 주변 친구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나 해갖고 연결해갖고 예. 한번 베팅을 해보세요. 예. 일본의 여권 소지자가 몇 퍼센트일까? 전 국민의. 70%에서 웃으셨으니까. 그건 너무 직접하게 단서를 쓰면 컨닝이지. 60%요. 60%. 네. 정확히 틀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틀렸습니다. 오. 일본은 17%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정말요? 내가 놀라워하죠? 네. 놀라워하시죠? 이게 바로 학습입니다. 측정은 어머. 우리를 개선한다. 조사해보세요. 찾아보세요. 바로 며칠 전에 뉴스입니다. 놀랍죠? 그렇게 차이 나요? 네. 대부분 측정은 놀란 반응을 동반할 때가 많아요. 그 놀란 반응이 바로 학습의 핵심적인 그거죠. 저는 이런 걸 찾아보는데 힘이 안 들어요. 찾아보지 않고 빨리 이걸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추측을 해보고 내 추측이 틀렸는가 안 틀렸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식이 확 폭발해버려요. 자, 내 추측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서울이 자주 오면 공항철도를 이용해보면 네. 일본 사람들,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거 알잖아요. 그러네요. 그 데이터만 갖고 샘플링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일본이 더 막 경제 붐이 있고 최근에 많이 해외로 나가구나 하니까 여권 소지가 우리나라보다 많을 수 있다고 추측하겠죠. 근데 완전히 틀렸잖아요. 그렇네요. 우리나라 반도 안 되잖아요. 그 그러네요. 말은 뭐죠? 그 말은 앞으로 설명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가 지금 현재의 일본의 상황을 보는 바로메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이런 그 유추 작업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측정에서. 굿. 흔들리면 안 돼요. 예. 그만큼 측정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우리나라 그 중고등학생부터 훈련을 시키면 우리 미래는 예측 가능, 점점 예측 가능해지고 안정도가 높아지는 사회가 됩니다. 그럼 평소에 저거는 어떻게 되지? 수치로 한번 측정해보고 예측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좋을까요? 잠깐, 그것도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은 이야기예요. 예. 그걸 인위적으로 연습하려면 다 힘들어서 안 할 거예요. 자, 아까 내가 거들먹거린다는 단어를 들었을 때 한 번쯤은 저거 재밌어. 저게 분명히 거들이라는 게 어떤 명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렇게도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저 명사를 한번 알아봐. 그러면 1분이면 되잖아요. 요런 걸 측정이라 그래요. 찾아보기. 근데 막 머리 삼고 내가 이번에 뭘 조사를 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가볍게 빠르게 툭 치고 빠져나오고 툭 치고 가볍게 빠르게 해야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됐죠? 그래서 애들한테 그걸 어릴 때부터 보이지 않게 부모가 잘 설계를 해갖고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너 스마트 뭐지? 그래, 누가 한번 찾아봐. 엄마가 궁금한 거 있으면 애한테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네. 굿! 됐죠? 예. 그러면 애도 찾다, 엄마한테 자랑도 하고. 예. 그럼 애가 쾌감이 날 겁니까? 예. 그러면 엄마가 후불이나 하지 말고 궁금한 거 애한테 계속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애가 찾는데 이제 점점 실력이 붙어갑니까? 그러면서 그 지식을 엄마하고 애가 공유를 하라는 거예요. 측정하게끔. 측정이 우리를 개선한다. 우리는 숫자에 민감하지 않아요. 전 인류가 그래요. 네. 특히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서술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과거를 봐왔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좀 약해요. 논리적으로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숫자적인 개념이잖아요. 양적인. 네네. 이 양과 질이 있는데 예. 우리 사회는 질 특화된 사회예요. 그러니까 언어에서 질은 뭐냐면 형용사 같은 거예요. 네네. 그 속성의 그 어떤 정서적 그걸 나타내는 형용사는 우리나라 말만큼 발달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과학 용어로서는 그게 적합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럼 정확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런 거는. 영어를 해보면 시제도 다 있고 단수복수 다 있기 때문에 논문을 쓸 때나 논문을 읽을 때 굉장히 명확해요. 문장을 읽으면. 근데 우리나라 말은 정서 교류에 치중된 발달한 언어예요. 네. 형용사 위주의 언어예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감정이 이렇게, 예.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질밖에 없고 어. 양이 점점 줄어든 사회니까 측정이 너무나 단순한 측정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초등학생부터 숫자를 민감하게 하고 중학생쯤 되면 아버지나 엄마가 식사할 때 그 숫자가 나오면 꼭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중요한 숫자가 나오면.